안녕하세요. 재난관리 박사과정 시험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? 아마 재난 리질리언스라는 개념 때문에 골치 꽤나 썩으셨을 텐데요.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 제가 확실하게 뼈대를 잡아드리고 핵심을 꿰뚫어서 여러분의 합격에 힘이 되어드릴 그런 명쾌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질리언스. 이 말이요. 진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쓰이죠?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게 무슨 뜻인지 좀 흐릿해질 때가 많아요.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유행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알쏭달쏭한 개념에 딱 선을 그어주고 머릿속에 착착 정리되게끔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오늘은 딱 4단계로 이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볼 겁니다. 첫째,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부터 추적해서 본질을 파악하고요. 둘째, 그 이론이 현실에선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겁니다. 셋째, 실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리질리언스를 만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죠.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려면요. 이 아이디어가 어떤 학문 분야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 해요. 뿌리를 알아야 개념이 흔들리지 않거든요. 각 분야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는지 그걸 비교해보는 게 전체 그림을 보는 첫걸음입니다. 보시면 리질리언스라는 게 한 가지 뜻이 아니에요. 분야마다 얼굴이 다 다르죠. 공학에서는 부서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원상 회복을 말하고요. 생태학에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. 근데 재난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사회 생태학적 관점이에요. 왜냐하면 이건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진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. 마지막 심리학은 개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요.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논문의 깊이를 다르게 만듭니다. 바로 이 지점.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. 박사과정 시험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. 우리는 재난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, 즉 바운싱백을 목표로 할 것인가? 아니면 재난을 기회 삼아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, evolving forward를 목표로 할 것인가? 이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볼 모든 정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이론적인 얘기들이 실제 정책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선택지로 나타날까요? 지금부터는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. 마티아스와 펠링이라는 학자들이 딱 3가지 길을 보여줬어요. 첫째는 저항. 이건 뭐 그냥 댐을 더 높게 쌓는 거예요. 어떻게든 충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. 둘째는 점진적 조정. 이건 일단 좀 맞긴 맞는데 기존 시스템의 칸틀은 유지하면서 살짝살짝 고쳐 쓰는 방식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, 변혁. 와, 이건 아예 판을 뒤엎는 겁니다. 문제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자는 아주 과감한 접근이죠.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 해결책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. 지진 통신 문제를 그냥 선만 더 튼튼하게 만드는 저항 전략과 아예 정보가 흐르는 방식 자체를 시민 중심으로 바꾸는 변혁 전략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죠. 해안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방벽을 더 높게 쌓을 거냐 아니면 지역 경제 구도를 바꿔서 숲을 되살릴 거냐.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?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뜯어봐야겠죠? 재난 대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, 일본은 과연 이 리질리언스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들의 청사진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본 국토강인화 계획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. 이게 그냥 보고서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보시는 것처럼 계획, 실행, 확인, 개선의 PDCA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계획인 거죠.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회 생태학적 리질리언스, 즉 학습하고 진화하는 개념을 국가 단위에서 그대로 구현한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계획의 목표는 뭐 작은 사고 몇 개 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훨씬 스케일이 큽니다. 아예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장애,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. 이런 아주 야심찬 선언인 거죠.
그럼 그 최악의 사태라는 게 뭘까요?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. 1번은요, 이걸 무려 45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놨습니다. 핵심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부터 물류 공급망이 끊기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앙 시나리오에 이름표를 붙여놓고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싹 다 모아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바로 꺼냈을 수 있는 핵심 무기들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이 부분만 잘 챙겨가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리질리언스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 5R입니다.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. 앞에 4개, 그러니까 견고성, 가외성, 자원동원성, 신속성. 얘네들은 주로 갑작스런 충격에 버티고 빨리 회복하는 단기 대응 능력에 가까워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R, 성찰입니다. 이게 바로 기후변화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위기에 맞춰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장기적인 진화 능력이거든요.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리질리언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만약 사회의 생태학적 리질리언스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라면 적응적 거버넌스는 그 목표까지 우리를 데려다줄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정해진 답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배우면서 길을 찾아가는 유연한 방식, 그게 바로 적응적 거버넌스입니다. 자, 드디어 최종 보스 개념입니다. 비판적 성찰성. 이게 뭐냐면요, 리질리언스가 단순히 뭘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지?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맞는 건가?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.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앞에서 말한 저항, 조정, 변혁이라는 3가지 길 중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마티아스와 펠링이 정말 뼈아픈 현실을 하나 지적합니다. 바로 위험 관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변혁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이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논의는 그저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오늘 저와 함께 재난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의 뼈대를 쭉 훑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.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,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? 그냥 버티는 저항일까요? 조금씩 개선하는 조정일까요? 아니면 이 모든 판을 바꾸는 변혁일까요?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중요한 연구가 될 겁니다.